훈장은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영예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영역으로 점철돼 있다. 그 정권이 훈장을 어떤 훈장을 또 누구에게 줬는지 이거를 보면 역대 정권이 어떤 그 가치관에 중점을 뒀고 또 누구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을 중용을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나. 다시 말해서 훈장이라는 그 프리즘을 통해서 광복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조망해 볼 수 있겠다. KBS 탐사보도팀 기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3년간의 소송 등을 통해 대한민국 서훈 기록 72만 건 전체를 최초로 입수했다. 이게 이제 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는 할 수 있겠다. 특히 탐사보도에서 전수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데이터가 왔으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탐사보도를 만들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것은 희망에 그쳤다. KBS 간부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 친일파와 일본인들에게 대한민국 훈장이 수여된 사실이 방송되는 것을 꺼려했다. 건국훈장의 70년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도대체 독립운동과 건국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국훈장, 독립운동가들에게 건국훈장을 안 준 그 시점에 왜 또 친일파들에게는 그렇게 훈장을 많이 줬고 어느 시점에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본인들한테 왜 훈장을 준 역사가 나온다는 거죠.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대목들을 다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간부들의 논리는 뭐였어요? 감히 백선엽을 이겁니다. 전쟁 영웅을 네가 깃을 내겠다는 거야? 한국 전쟁의 영웅을 하찮은 네가 깃을 내겠다는 거야?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였죠. 당초 지난해 KBS 광복 70년 특집으로 나갈 예정이던 훈장 프로그램의 방송은 기약 없이 밀렸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제작진의 의도를 얘기를 해도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박정희와 이승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아쉬웠던 거죠. 그 몇 개월 동안 그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한 번도 역사적인 어떤 쟁점에 대해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 표현을 썼어? 왜 그러면 너는 이렇게 화면을 편집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의미를 강조하겠다는 거지. 안 돼, 빼. 전혀 강조하지 마.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지난해 9월 취재기자 일부와 담당 팀장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이 났다. 정말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더더군다나 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소송까지 하고 그래서 결국엔 승소를 해서 받아낸 귀중한 자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데이터를 드디어 이제 마침내 보도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난한 과정들 이런 거를 거치면서 계속 부딪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방송에 나가지 못했을 때 이게 정말 언론의 모습인가. 대한민국 훈장 72만 건의 진실은 이렇게 묻힐 것인가?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훈장 70년의 역사라는 게 이렇다라는 진실은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얘기할 수 있는 집단이 제가 보기엔 현재 뉴스타파밖에 없다라고 보여주고 또 그런 사명을 뉴스타파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뉴스타파에서 훈장 취재팀이 새롭게 꾸려졌다. KBS에서 훈장 취재를 맡았던 기자가 올해 2월 뉴스타파로 왔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훈장 분석이 시작됐다. 서훈 72만 건의 상세 내역을 샅샅이 찾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천여 명은 새롭게 조사했다.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 여러 차례 국립현충원을 찾아 한 명 한 명 묘비명을 확인하며 훈장 내역을 정리했다. 지난 넉 달 동안 자료 분석과 현장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 서훈자 명단을 최종 확정해 나갔다. 그동안 감춰졌던 사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악질 친일경찰 노덕수. 일제로부터 훈 7등 서보장을 받았던 그가 대한민국에서도 3개의 훈장을 받은 기록을 확인했다.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A급 친일파로 반민특위 1호 체포자인 박흥식. 동족을 배반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은 민영이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국민훈장을 받았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취재진은 200명 넘는 친일 인사들이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에서 400건 넘는 훈장을 받은 사실을 찾아냈다. 독립운동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판사도 여럿 있었다. 예, 장택 제호, 고제호고요. 예. 이게 부전 항만인가 돼요. 부전 항만. 예. 이 양반은 한국명은 한국 사람인데 나항윤이에요. 그 이 사실은 처음 아셨어요? 예, 전혀 모르고 뭐 당시에 일본 어떤 뭐 재판관 그뭐 신분이 나왔다 그러면 알지.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예우를 받거나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이 사람들 참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명목으로 200명이 넘는 친일 인사들에게 훈장을 준 것일까? 그러나 확인 과정은 쉽지 않았다. 곳곳에서 가로막히고 제지당했다.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훈장이 이제 이걸 분석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시라. 이 양반을 왜 찾아다녀 당신이? 훈장을 받으셔서. 훈장 받았으면 다시 훈장 받은 놈도 아무나 가서 다 훈장 받는 사람은 다 훈장 받으신 분들 저희가. 그 딴 데가 그 사람들 허락만 그 사람들 여기만 여기만 하지 마. 응? 하지 말고 다 치우고 나가시 빨리. 친일파의 후손을 찾아 물어보려 했지만 혹시 이사장님 계십니까? 쫓겨나야 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내려가 주세요. 아니 안에서 촬영하든 바깥에서 촬영하든 뭐 일단 여기서 접으라고 하니까는 촬영을 여기서 접으셔야 됩니다. 그런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예. 친일 인사들에게 왜 대한민국 훈장이 수여된 것일까? 62년도에 6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훈장을 받게 된 이유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저쪽 가족분들이나 이사회 쪽에 그거를 막 그쪽에다 직접 디밀어서 물어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설립자분께서 훈장을 62년도에 받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혹시 말씀을 조금 해줄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여기다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럼 어디다 물어봐요? 여기는 학교 홍보하는 곳이지 그런 거 하는 곳이 아니고. 훈장은 최고의 명예일 텐데 왠지 언급하기를 꺼렸다. 민감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제 민감하지만 이 부분을 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학교 입장에서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대학들이. 그렇죠. 근데 뭐 또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자료 자체도 없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뭐 많이 퇴직하신 상태고 그러니까. 훈장 수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친일 인사에 대한 서훈은
이승만과 박정희 집권 기간에 집중됐다. 두 통치자가 친일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친일 인사들로 볼 때는 자기의 과거 식민지시대에 했던 그 잘못과 치부를 가려주는 효과가 있고, 박정희 정권으로 볼 땐 그 당시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뭔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논리가 필요한 것이죠. 마침내 군권을 장악하고 눈부신 이름으로 떠오르는 신군. 뉴스타파는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반민주 행위자들의 서훈 내역도 확인했다.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잔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들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훈장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네, 아니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 말아요. 아니 글쎄 그거는 모르겠으나 본인은 뭐 나이도 먹고 이제 그런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것도 뭐 안 하신다고. 뭐 해명할 게 있나 그 뭐 상관보다 좋은 일이지 아니.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하고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이것은 만고의 법칙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국가 체제를 운영하는데 기본 그 상식이 돼야 되고 정신이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올바른 길을 걸어온 것일까? 지난 4개월의 훈장 취재 과정. 뉴스타파는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친일 반민족 행위와 군사 독재 하수인들의 뻔뻔한 민낯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훈장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굴곡진 자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대한민국 훈장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한다.